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위젯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젯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글자를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버튼으로 한번 바꿔봤었죠. 그리고 한번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로그인 화면 같은 경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라고 할 때 그 입력하는 입력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위젯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버튼 중에서도 체크박스라든가 아니면 하나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게 선택되지 않는 그런 라디오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속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속성을 추가하면서 실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는 이렇게 실행을 해놓고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로 가셔서 또 딴 거로 가셔야 되죠? 자, Other라고 돼 있는 딴 거로 가셔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Next.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지만 한번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My Basic Widget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는 그 프로젝트 소스의 이름은 my가 아니라 샘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는 거는 my라고 하는 말을 같이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my basic widge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next 해서 안드로이드 2.2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next 누르게 되면 패키지 네임을 입력을 하게 되죠. 자, org, android town, 그 다음에 basic이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finish 누르시면 my basic widget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만드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res 폴더 밑에 레이아웃 폴더 밑에 main.xml이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가 있다. 자, 이제 이건 지금 몇 번째 반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화면에 가장 위쪽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텍스트는 다시 또 res 밑에 strings, values 밑에 strings.xml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글자를 참조해서 화면에 뿌려주게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글로 안녕이라고 하는 안녕하세요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느낌표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붙여보죠. 자, 이런 글자를 화면에 뿌리고 싶은데 이 글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디폴트 폰트의 디폴트 스타일의 디폴트 크기로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단말 같이 이런 모바일 단말에서는 일단 글자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글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글자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씩 조정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많이 사용하는 속성들을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엔터를 한번 치시고요. 한번 더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이번에는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해보신 다음에 한 20dp 정도 넣어볼까요? 20dp 정도 넣어주면 텍스트의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하시고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텍스트 스타일 그걸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볼드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몰라도 볼드체로 이 텍스트를 보여줘라, 이 글자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안드로이드. 자, 이번에는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거
컬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컬러. 자, 우리가 컬러 값은 XML에 집어넣을 때 샵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컬러 값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FF. 이제 이게, 알파 값이죠. 그죠? 투명도를 지정하는 거니까, 투명하지 않게, 투명도가 적용되지 않게 FF 집어넣고요. 0R, 레드 값을 한다고 했죠? 그럼 FF 0000 하면 빨간색 값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빨간색 값이 뭐 약간 회색 계열에 보이게 되면 눈에 잘 안 띌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 버튼의 배경색을 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뷰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을 볼 때 background라고 하는 속성을 봤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뷰에도 있겠죠. 그래서 background 속성을 색깔을 한번 지정을 해보죠. 자, FF 0000, 그 다음에 한 55 정도로 해서 약간 어두운 블루 계열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 요 정도까지 해서 한번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한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단축키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에 실행되는 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는 과정은 콘솔 창을 열어놓으면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봤더니 글자 크기가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약간 볼드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지금 너무 어두운 파란색이라서 잘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이 어두운 파란색으로 지정이 돼서 뭔가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글자를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속성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그 텍스트가 많이 입력이 됐을 때 그럴 때 줄간격 같은 거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를 한 여러 번 입력을 해보죠. 스페이스 2번 누르고 컨트롤 V, 스페이스 2번 누르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앞에서 컨트롤 C로 카피한 거를 몇 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텍스트 뷰가 보여줘야 될 텍스트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화면상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글자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다음 줄로 자동으로 랩핑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글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줄간격 같은 게 촘촘하게 돼 있어서 읽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줄간격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도 자, 안드로이드 땡땡까지 치시면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속성들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속성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대충 어떤 의미겠구나, 어떨 때 사용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다 보면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속성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10dp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F11 눌러서 다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네, 각각의 줄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각각의 줄 간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속성 중에 이제 라인 스페이싱, 멀티플라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간격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속성 중에 하나가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프로젝트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만들어지는 텍스트 뷰의 속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성은 우리가 요 태그의 이름을 버튼이라고 딱 바꿨을 때 그 속성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 우리가 처음에 헬로 월드
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텍스트 뷰라고 하는 저 녹색으로 된 태그 이름을 버튼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바로 버튼이 됐었죠. 그리고 그 버튼에 표시되는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표현이 돼요. 물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뷰는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버튼은 중앙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텍스트 뷰가 갖고 있었던 속성이 버튼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버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이 버튼이 텍스트 뷰를 상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일반적으로 다른 랭귀지에서는 텍스트 뷰하고 버튼은 성격이 좀 달라요. 텍스트 뷰는 글자를 표시하는 거고 버튼은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는 소위 컨트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안드로이드는 그거 좀 다르게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텍스트가 표시가 되니까 텍스트 뷰에서 그냥 상속받으면 되겠네 라고 해서 그대로 상속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헬로 월드 할 때 해봤던 것처럼 태그 이름만 바꿔줘도 버튼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쉽게 안드로이드에 적응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이렇게 버튼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버튼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는 한번 이렇게 싹 바꿔보죠. 자, 안녕하세요. 이 부분을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의 버튼들을 이렇게 버튼 중에 하나, 어떤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라디오 버튼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라디오 버튼으로 바꾸시면 돼요. 또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물어봤다 라고 하면 자, 뭐 소녀시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라인 스페이싱 엑스트라, 백그라운드 이런 건 빼고 텍스트 컬러까지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녀시대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시크릿? 네, 시크릿을 선택하실 건가요? 두 개 항목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했을 때 라디오 버튼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라디오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두 개가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복사를 하셔서 이 밖에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복사해서 아래쪽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기 좋게 여기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이 부분을 버튼이 아니라 그룹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속성 중에 여러분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젠틀이라고 하면 이 라디오 네, 여기 요거는 한번 빼보죠.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네. 다른 데서 갑자기 에러가 생겨서 이 태그 이름이 지금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래쪽이 바뀌지 않아서 에러가 생겼네요. 자, 허리젠틀이라고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소녀시대 하나만 보였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위에 쪽에 버튼을 추가를 할 때 width라고 하는 가로를 필 페런트로 해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같이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추가되는 것이 필 패런트 가로폭을 다 채워버렸으니까 뒤에 게 보여질 공간이 없는 거죠. 자, 두 개 다 전부 다 웹 컨텐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두 개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버튼이라든가 체크박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체크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인풋 박스입니다. 자, 인풋 박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만드시려면, 자, 아까 앞에서 봤던 이걸 또 그대로 카피합니다. 얘가 텍스트 뷰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버튼이니까요.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이신 다음에 이거를 에디트 텍스트로 바꾸시면 돼요. 아하,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태그 이름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얘가 입력 박스로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두 개를 없애보죠. 자, 그러면 텍스트는 입력을 받을 거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는 없애보죠. 텍스트 항목 자체가 아예 없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풋 박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박스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한다 그랬죠? 아하, 이렇게 하니까 인풋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렇게 키보드 자판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필요한 단어를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요 속성에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요. 텍스트 컬러를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골드색 컬러, 빨간색 컬러로 텍스트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백 키를 누르면 입력했던 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힌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땡땡하고 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란이라고 하면, 인풋박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약간 회색 계열로 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글자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글자를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가 없어집니다. 그죠? 저걸 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 안내글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 힌트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비밀번호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여지면 안 되겠죠. 점점점점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땡땡 하시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속성 중에 input typ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엔터를 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맨 뒤로 가서 이 속성을 다 다시 없앤 다음에 equal 해주시면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속성으로 값을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put 타입을 굉장히 아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속성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숫자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패스워드를 지정하실 수도 있는데 패스워드를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풋 박스에서 에디트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인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앱에서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니까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 이미지를 화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게 이미지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디트 텍스트 했던 거 또 한번 카피해보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 붙이고요. 여기에다가 태그 이름을 이미지 뷰라고 바꿉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지금 XML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데요. 그 태그의 이름만 바꿔도 거의 대부분이 재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태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카피를 해서 갖다 붙인 다음에 약간씩 수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빨리 XML 파일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태그로 바꿨어요. 나머지 이미지 뷰에는 이미지가 들어갈 테니까 텍스트는 아무리 속성을 넣어도 의미가 없겠죠. 자, 여기 부분을 전부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하니까 이번에는 이미지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나와요. 자, 그 중에 소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스라고 하는 거를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면 이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지 뷰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뷰에 보여줄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죠. at. 자, 우리가 텍스트를 참조할 때 at이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것처럼 at drawable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t drawable 뒤에 들어가는 거는 at drawable 다음에 있는 슬래시 뒤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를 참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res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게 리소스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drawable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이 at drawable로 참조할 수 있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ic_launcher.png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의 뒤에 확장자 .png라고 하는 걸 제외한 여기 있는 ic_launcher이라고 하는 런처라고 하는 것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이 이미지 뷰에서 이 이미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이트하고 를 전부 다 웹 컨텐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F11 눌러서 앱을 다시 실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인풋 박스 밑에 이미지가 하나 보여지네요. 그죠? 저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처음 앱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앱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앱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 앱의 그 아이콘을 이 아이콘을 대체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집어넣으시면 조금 전에 여기 보신 요 아이콘 대신 여러분 직접 만든 그 아이콘이 여기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뷰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지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때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위젯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기본 위젯들 중에서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컬러라든가 크기라든가 아니면 볼드 같은 스타일 같은 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입페이스라고 하는 속성은 그 텍스트 뷰의 폰트를 지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싱글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줄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꼭 한 줄로만 표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봤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중에서는 버튼 자체가 텍스트 뷰를 상속하고 있기 때문에 태그 이름만 버튼으로 바꿔도 그대로 버튼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라디오 버튼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는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감싸주면 그게 같은 그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라디오 버튼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들은 선택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체크 버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체크박스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인풋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힌트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신 이렇게 안내글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에 소스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소스 대신에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해서 뷰의 배경으로 이미지를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결과 화면은 똑같이 보이게 되겠지만 실제로 소스를 지정하는 거하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지정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지정한다면 지금 여기서 지정한 방법과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미지 뷰를 쓸 때는 백그라운드보다는 src라고 해서 소스를 지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absolute layout이라고 해서 절대 레이아웃 앞부분에서 얘기하지 않았었죠. 근데 절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absolute layout은 되도록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예전 소스를 보실 때 이렇게 layout X, layout Y라고 하는 걸로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게 absolute layout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위젯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본 건 아니고요. 또 아주 자세하게 기본 위젯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챕터의 이번 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일단 안드로이드를 처음 시작을 하고 그 상태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위젯과 구성 요소죠. 버튼 같은 기본적인 위젯과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 방법을 알아서 그죠?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서 화면 구성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본 이 내용들을 자꾸 연습을 해서요. 여러분 생각하는 화면을 기본적인 위젯만 가지고서라도 자유자재로 구성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